changes. We're making our way at long last, feeling like a new day. If you can find it now, you're gonna see. Ooh, and if you send it back, we're gonna get it. Alright. Oh, merciful radio energy. When I call, will you call back to me? 안녕하세요, 앨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기 PNC에서 정식으로 의뢰를 받은 렌즈 리뷰 콘텐츠입니다. 시그마에서 최근에 출시된 초광각 렌즈인데요. 이 렌즈 같은 경우에 10mm에서 18mm의 APS-C 대응, 그러니까 크롭바디 대응 그런 렌즈입니다. 10mm에서 18mm 정도라면은 이 풀프레임 기준으로 하면은 대략 15mm에서 27mm 정도 그런 화각이 나옵니다. 27mm는 뭐 28mm 정도로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하게 핸드폰에서 사용해 보셨을 건데요. 그런 광각에서, 그냥 표준 광각에서부터 15mm 풀프레임 광각은 굉장히 넓은 영역을 커버하는 광각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이 하나의 렌즈로 커버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사실 이 포커스링을 돌려서 이렇게 초광각에서 그 28mm 표준 광각까지 내려올 때 동안 렌즈의 외형도 크게 변하지 않고 이 진짜 시그마 렌즈가 전반적으로 컴팩트한데 컴팩트한 렌즈답게 정말 그 초광각에서부터 표준 광각까지 컴팩트한 외형을 갖춘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 이 렌즈에 대한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렌즈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한번 해드릴 건데요. 그 디테일한 각각의 항목을 살펴보기 전에 저는 한 달 정도 사용하면서 이런 점이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즈의 큰 장점을 먼저 굵직굵직한 것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APS-C 대응으로 초광각 렌즈를 쉽게 만날 수 없는데 여러 가지 광각 화각부터 그 다음에 초광각 화각까지 모두 다 하나의 렌즈에 컴팩트한 렌즈에 확보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이 덕분에 그동안 일상에서 벌어진 일들, 그 다음에 여행, 그리고 또 미국에서 온 친구의 추억까지 제가 두루두루 하나의 렌즈로 모두 다 기록할 수 있었다는 점이 너무 편리했습니다. 이 사진도 너무 좋지만 비디오 로그로, 그러니까 브이로그로 여러 가지 풍경들과 일상, 여행 모두를 아우를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편리하게 느껴졌는데요. 특히 제가 최근에 소니 APS-C 바디인 A6700을 구매를 했는데 소니향 그 렌즈를 만약에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 렌즈를 꼭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니에서도 제가 브이로그를 담을 때 가장 빈번하게 사용한 렌즈가 20mm 렌즈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시그마 초광각 렌즈는 지금 대략 환산 기준으로 27mm에서 그 다음에 15mm까지 커버하기 때문에 제가 희망하는 그런 화각이 모두 다 들어있다는 점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렌즈의 외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렌즈의 외형은 상당히 아까도 초반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컴팩트한 외형을 갖고 있는데요. 좀 더 클로즈업해서 여러분들께 외형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렌즈의 외형은 그동안 제가 시그마 컴팩트 C 라인, 그러니까 컴팩트 라인을 많이 사용해 봤는데 뭐 다른 컴팩트 라인처럼 정말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 그리고 작고 가벼운 그런 렌즈입니다. 특히 제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보통 줌 렌즈라고 하면 앞으로 코가 길게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돌려서 이제 최대 화각 18mm에서부터 10mm까지 맞춰보더라도
거의 렌즈 외형에 변화가 없다라는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후드를 체결했을 때의 디자인도 상당히 예쁩니다. 후드가 어떻게 보면 꽃잎 모양처럼 생겼는데요. 저는 렌즈에 빛이 강하게 들어오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후드를 잘 마운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이라면 디자인 때문에 아마 후드를 종종 마운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렌즈의 장점은 일상의 모습을 편안하게 담을 수 있다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부분 제가 일상이라고 생각하면 사진으로 찍는 일상도 있지만 영상으로 기록하는 일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일상을 기록하는 데 있어 광각은 참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광각 렌즈는 넓은 영역을 다 한꺼번에 담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좀 더 클로즈업해서 담더라도 부족하지 않은 영역만큼 다 담을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특히 좁은 공간에 갔을 때는 광각 렌즈가 더욱더 빛을 발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시그마 광각 초광각 렌즈는 일반 표준 28mm 대용부터 초광각 화각인 풀프레임 기준 15mm 화각까지 모두 다 대응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일상을 기록하는데 편리했습니다. 이번에는 여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행에서 이 카메라가 얼마나 빛을 발했는지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제가 겪었던 여행은 그 경주로 갔던 가족 여행인데요. 마침 이 카메라 렌즈를 리뷰할 때 경주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사실 봄에도 시그마 렌즈를 리뷰할 때 또 경주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시그마 렌즈와 경주는 인연이 있는 듯합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여러분들도 이 시그마 렌즈를 만약에 사용하신다면 경주 여행을 가서 꼭 좋은 추억을 만들어 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럼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짧게 여행을 떠나면서 제가 이 초광각 렌즈를 한번 사용해 봤거든요. 제가 여행을 떠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광각 화각과 50mm 프라임 화각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50mm 같은 경우에는 여행지에서 어떤 주제를 당겨서 찍거나 아니면은 그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주로 사용하는데요. 그 외에 풍경 사진은 광각 사진을 종종 사용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50mm 하나랑 그 다음에 그 영상과 사진을 동시에 기록하는 광각으로 이 녀석을 하나 들고 경주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너무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풍경 사진도 지금 보시다시피 경주의 다양한 풍경을 예쁘게 담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영상도 어느 정도 기록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에 제가 소니 바디에 마운트되는 그 시그마 렌즈를 가져갔다라고 하면 영상의 비중을 아마 더 많이 찍고 그 다음에 그 풍경 사진도 종종 남겼다가 인물 사진은 50mm로 찍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제가 또 멋진 숙소를 다녀왔는데요. 숙소에서도 가족과의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숙소는 실내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실내 공간에서는 광각 화각이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주로 실내에서는 거꾸로 초광각 모드인 10mm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가까이 당겨서 찍고 싶을 때 오히려 이제 18mm 그러니까 이제 환산 화각으로 28mm 느낌의 화각을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기록하니까 숙소의 모습을 모두 다 담을 수 있기도 하고 좀 더 집중해서 담을 수 있기도 해서 너무 또 여행의 그런 추억을 더욱더 특별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초광각 렌즈의 기능 중에 하나가 저는 약간 추억을 기록하는 장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또 이 시그마 렌즈를 사용한 동안에 여러 가지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한 7년 동안 서로 만나지 못했던 미국에 사는 친구가 한국을 방문하는 그런 굉장히 뜻깊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친구와 함께 한 열흘 동안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추억을 기록하는데 이 또 초광각 렌즈, 또 표준 그 광각 렌즈 그 영역을 골고루 사용하면서 이 녀석으로 한번 사진과 영상을 기록을 해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각은 어떻게 보면 추억을 기록하는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추억은 어떤 내가 가족과의 추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그런 미국에서 온 친구와의 추억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오래간만에 만난 지인과의 추억을 담을 때 사실 주변의 풍경, 어디서 우리가 어떤 추억이 발생했는지를 담고 싶기 때문에 주제뿐만 아니라 배경에 충분히 주변 환경을 같이 넣고 싶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핸드폰에 28mm 환산 화각이 상당히 편리한 화각으로 다가왔는데 이번에 시그마 렌즈를 이용해서 추억을 기록할 때도 역시 28mm야 가장 초광각 모드인 10mm를 설정해 놓고 풀프레임 기준으로 15mm 정도의 초광각 모드로 영상과 사진을 찍은 것이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와의 추억을 기록하는데 좋은 장치가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한강에 해 지는 순간을 바라보며 친구와 이야기를 나눴던 이 순간을 시그마로 기록한 부분은 아마 오랫동안 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시그마 FP 바디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시그마 FP 바디는 L-마운트를 지원하는 풀 프레임 바디인데요. L-마운트로 제가 사용해 봤던 거는 사실 라이카 CL 바디였죠. 그리고 종종 라이카 SL 바디도 사용했었는데요. 물론 이제 지금은 둘 다 방출하고 없어서 이번에 렌즈를 리뷰하면서 시그마 FP 바디도 같이 한번 빌려봤습니다. 시그마 FP 바디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FP 바디는 사실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제가 실물로 본 건 상당히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실물로 만져보고 사용해 보니까 소문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것 같습니다. 사실 소문으로 많이 들었던 건 조금 불편한 바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적응해 보면 뭐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은데 다른 카메라에 비해서 조금 생소하기 때문에 처음에 약간 불편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적응하고 사진을 찍으니까 그냥 뭐 금방 적응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카메라였는데요. 결과물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에 그 시그마 바디를 처음 받았을 때는 컴팩트 라인 중에서 35mm 렌즈를 사용했는데요. 이 렌즈도 물론 좋은 렌즈긴 하지만 이 렌즈가 이렇게 좋았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사진들을 지금 보여드린 사진들을 라이카로 찍었다라고 해도 저는 믿을 만큼 선명한 화질과 그 다음에 화사한 발색 이런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풀프레임이긴 하지만 이번에 이 렌즈를 사용할 때 크롭 모드로 변경하고 사용했는데요. 이 시그마 바디에서 크롭 렌즈를 인식하는 모드가 있기 때문에 주변부를 제가 강제로 자르지 않더라도 APS-C 대응 렌즈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는데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이 렌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영상에 대한 주제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라면 영상의 비중을 좀 더 높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좀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사진도 충분히 재미있고 여러 가지로 유용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초광각 렌즈에 요새 들어 과거라면 사진의 비중이 더 높았겠지만 요새 들어 초광각 렌즈의 가치라고 하면 영상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영상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분은 정말 빼놓지 않고 얘기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브이로그를 찍을 때 아까 서두에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지만
광각으로 영상을 찍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 클로즈업해서 찍을 그런 인터뷰 영상이 아니라면 대부분 브이로그 영상은 광각 화각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풀프레임 기준으로 20mm 화각을 즐겨 사용하는데요. 시그마 렌즈 같은 경우에는 풀프레임 기준으로도 15mm의 초광각 이제 화각에서부터 그 다음에 27mm의 그 표준 어떻게 보면 광각 화각까지 모두 다 대응이 되기 때문에 딱 제가 좋아하는 영상 화각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찍는 분들이라고 하면 통상 그 프라임 화각인 약간 50mm대의 화각이나 광각 화각인 23mm나 20mm를 즐겨 찾으시게 될 텐데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시작은 23mm로 했지만 좀 더 영상은 넓은 화각이 필요해서 20mm를 구매를 했는데 아마 이 시그마 렌즈를 알았다고 하면 그냥 아마 처음부터 이 렌즈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브이로그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는 조금 넓은 화각의 영상이 좀 더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혼자 셀프 촬영을 할 때는 더더욱 넓은 그런 화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그마 렌즈와 영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 여행 그리고 유튜브를 찍는 분들께 이 렌즈를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영상 이야기를 들을 때 아쉬운 부분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시그마 FP 바디가 다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영상이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퀄리티 있는 영상이라고 말하기도 또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영상 장르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렌즈에 대한 총평을 소개해드리고 렌즈가 필요한 분은 누구인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렌즈는 누구를 위한 렌즈일까요? 아마 몇 번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드렸듯이 여행, 일상, 그리고 브이로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 렌즈가 꼭 필요한 렌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행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렌즈가 있더라도 무거우면 활용도가 무척 떨어집니다. 이 렌즈를 가져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짐을 바라보고 짐이 너무 무겁다 싶으면은 1순위로 빼는 게 무거운 렌즈이기 때문이죠. 그런 이유로 이 컴팩트하고 가벼운 렌즈인데 초광각부터 그냥 표준 광각까지 대응이 되는 렌즈다? 그러면 사실 생각 없이 이 렌즈를 들고 가도 좋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렌즈는 반드시 이 여행과 그 다음에 일상,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분, 브이로그를 즐겨 찍는 분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이미 내가 프라임 렌즈 화각인 50mm나 35mm 또 망원 렌즈에 해당하는 85mm를 갖고 있는데 광각이 없는데 하나 추가해 볼까? 라고 고민하신다라고 하면 이 렌즈를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아마 다음 달에 리뷰하게 될 것 같은데요. 소니 6700 바디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꼭꼭 이 렌즈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바디에 작은 렌즈가 마치 자기 네이티브 렌즈인 것처럼 컴팩트한 모양으로 굉장히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화질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정말 드넓은 그런 화각을 담을 수 있다는 게 무척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니 6700은 사진도 영상도 괴물처럼 너무 잘 나오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시그마 18mm 렌즈와 그 다음에 소니 6700 렌즈의 그 궁합이라고 하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컨비네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약간 다양한 관점으로 제가
이 렌즈를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개인적으로는 초광각 렌즈가 그렇게 익숙한 부분은 아닙니다. 시범 환산으로 봤을 때 얘 이제 10mm 대응이 되는 부분이 대략 풀프레임 기준으로 15mm 정도 되는데요. 근데 저는 20mm나 24mm 또는 28mm를 종종 즐겨 사용하는데요. 그런 광각 영역이 하나의 렌즈에 다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재밌게 사용하게 된 렌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렌즈가 필요한 사람 설명해서 이 렌즈가 좀 유용하게 느껴졌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소니 마운트용 렌즈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렌즈 리뷰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